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치단체 예산은 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집행됩니다. 하지만 일산시의회가 승인한 사업 예산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사례들이 지적됐습니다. 오임선 시의원은 시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이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며 일산시에 사전 협의라도 하라고 질타했습니다.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 건립 과정에서 제기된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군산시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군산시 관련 공무원이 태양광 발전 건립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검찰이 오늘 군산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 건립 과정에서 공무원 연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부터 군산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도시계획과와 새만금 에너지과 등 4개 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새만금 솔라파워 단장 최모 씨가 지난 2020년 군산의 한 식당에서 군산시 공무원들을 만나 업무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6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해외 출장을 놓고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방지책을 내놨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지방의회 공무 국외 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보면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출국 45일 이전까지 구체적인 출장 계획서를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민 의견 수렴과 심사위원회 의결서도 모두 공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전북자치도를 포함해 도내 14개 시군 전부가 정부의 주민참여 예산제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참여 예산제 평가 결과를 보면 전북자치도를 포함해 도내 14개 시군 전부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내 지자체들은 대부분 단순 민원성 제한이거나 기존 사업과 중복된 사업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와 포네이처스가 오늘 국가식품 클러스터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포네이처스는 하반기까지 44억 원을 들여 국가식품 클러스터 4,500여 제곱미터의 생산 공장을 짓게 됩니다. 신규 고용 창출은 41명으로 예상되며 바비큐 삼계탕과 가정 간편식 제품을 생산합니다. 한편 포네이처스와 파트너 업체들은 투자 협약과 함께 익산 지역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누룽지 삼계탕 500개를 기탁했습니다. 익산에서 전국 유도 선수들의 전지훈련이 진행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설 연휴 이전까지 전지훈련이 진행되며 국가대표 후보 선수 55명을 포함해 남양주시청과 용인시청, 인천최고 등 전국 30여 개 팀에서 5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합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전국 생활체육 유도대회를 개최한 후 전지훈련 유치에 주력했습니다. 익산시가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추진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38종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강검진과 영양교육, 인지언어 교육, 정서행동발달, 밑반찬 지원, 가족 힐링 캠프 등입니다. 올해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는 164가구, 214명입니다. 익산시의회가 올해 사자성어로 대공무사를 선정했습니다. 대공무사는 매우 공정해 사사로움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익산시의회는 언제나 시민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더욱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 예산은 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집행됩니다. 그런데 익산시의회에서 승인된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사업비가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가진 예산 심의 권한이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지적 속에 익산시에 사전 협의라도 하라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중앙체육공원. 익산시는 2022년 시설 개선 공사를 한다며 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태연못과 분수지, 구름다리 등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이 같은 목적으로 익산시의회 예산 심의와 의결을 거쳤지만 정작 배산체육공원 시설교체 사업에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익산의 대표 축제인 국화축제. 익산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8억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해당 부지는 주차장이 아닌 화단으로 조성됐습니다. 이처럼 시의회에서 승인된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예산이 허다합니다. 상황이 이러자 익산시의회가 쓴소리를 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예산 사용 내역조차 투명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이는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회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익산시는 시의회 의결을 받을 때와 다른 목적으로 사업비가 쓰이긴 했지만 예산 집행 탄력성과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기면 변경은 지자체 재량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의회는 지자체 권한을 인정한다 해도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성질이 다른 사업부기 변경에 대해 추경을 통해 지방의회 심의를 받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가 예산 목적을 변경해 사용할 경우 최소한 사전 설명과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부기 내 신규 사업으로 예산 변경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의회의 심의와 소통을 거쳐야 할 것이며 이는 의회를 무시하지 않는 최소한의 예의이자 의무입니다. 시의회 예산 심의와 다른 목적으로 집행된 예산. 익산시의 시의회 심의 권한을 준수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CN 주정우입니다. 원광대가 등록금을 인상합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16년 만에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5.1%를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7차례 개최한 끝에 4.85% 인상으로 결정됐습니다. 원광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소폭 인하했지만 재정 여건이 악화돼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광대 의대가 의학교육의 질을 점검하는 중간평가에서 재평가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발표한 의학교육 중간평가 결과 원광대 의대는 기존 인증 시점인 2022년과 달리 교육의 질 관리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선 방안 등을 놓고 재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반면 전북대 등 나머지 14개 대학은 인증이 유지됐습니다. 검찰이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업자 등 31명을 기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오늘 사기 등의 혐의로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업자 A씨를 구속 기소했고 다른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 30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 등을 작성해 정부정책 대출금 113억 원을 타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구속된 A씨는 53억 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2명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의 수사가 의뢰됐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을 진행한 결과 모두 504명이 불참했습니다. 대부분 해외 출국 등 불참 사유가 확인됐지만 익산에서 2명의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도내 교육단체가 서거석 교육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는 오늘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은폐한 서 교육감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서 교육감은 1심에서 폭행 피해자인 이귀재 교수의 거짓 증언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결국 이 교수는 위증이 탄로나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폐석산인 군산 옥봉석산을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경봉 의원은 오늘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채석 작업 이후 10년 넘게 방치된 옥봉석산을 군산항 항로 준설토를 활용해 복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폐석산 복구에 필요한 토사가 62만 세제곱미터라며 매년 투기해야 할 군산항 항로 준설토가 300만 세제곱미터인 점을 고려하면 투기장 부족과 폐석산 복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익산시가 빈집 철거를 지원합니다. 1년 이상 방치된 농촌 지역 빈집과 도심 주거용 빈집은 다음 달 14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철거 비용을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지원 물량은 106동입니다. 익산시는 2016년부터 빈집 정비에 나서 지금까지 1,350동을 지원했습니다. 중증 장애인을 둔 가족들이 활동 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장애인 활동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중증 장애인의 경우 가족 간의 활동 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중증 장애인 가족 돌봄은 활동 지원급여 수급이 불가능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여성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10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여성기업 육성 지원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여성기업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창업과 판로 지원, 인력 등 3개 분야 10개 사업에 104억 원을 지원합니다. 여성 창업자 전용 공간 제공과 경영 컨설팅 제공, 여성기업 제품의 홈쇼핑, 온라인 입점 지원, 여성기업 맞춤형 인력 매칭 등입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도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성결제가 독려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소비 촉진을 위해 10만 원 이상 성결제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 원씩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착한 성결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까지 추진됩니다. 도내 은행 점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도내 은행 점포는 2023년 기준 114개입니다. 지난 2011년 149개에서 23%가 줄었습니다. 은행 점포는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줄고 있고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인구의 금융 소외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주정우입니다. 설 연휴 전날인 2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말인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황금 연휴가 이어집니다. 도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구급차를 대상으로 병원성 세균 감염 여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전북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오는 5월까지 도내 전체 구급차 124대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황색 포도알균과 폐렴桿균 등 병원성 세균 4종에 대한 검사가 이뤄집니다. 군산시의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열렸습니다. 제271회 임시회는 오는 16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군산시로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받게 됩니다. 또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와 해양레저 체험 복합단지 운영 조례 등 8개 안건이 처리되고 위원회별로 주요 현장 방문이 이뤄집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부서를 찾아 신청해야 했지만 오늘부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검색한 뒤 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첨부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이어 군산시 담당자가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17일까지 운영되며 방향제 만들기 등 공예 활동을 비롯해 코딩 로봇 작동 교육과 생활 요리 만들기 체험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익산 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 39명이 참여합니다. 군산소방서가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합니다. 의용소방대는 19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남녀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대원은 화재 초기 진압과 재난 현장 구조, 화재 예방 캠페인,
심폐소생술 교육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봉사에 나섭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삼성동 새마을부녀회가 설을 앞두고 사랑의 떡국떡을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계속되는 한파로 지쳐있을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군산 드림스타트 정기 후원업체인 군산 박대삼촌에서 설명절을 맞아 박대 5박스와 볶음 멸치 5박스를 기탁했습니다.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다는 마음을 밝히며 해당 물품을 기탁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도내 기온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